정치적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갔다. 1929년 7월, 불만은 어느덧 모반으로 번졌다. 발베르데에서도 젊은이들은 좌우측의 형세에 대해서 흥분해 있었으나 그것이 폭력으로 흐르지 않았던 것은 모두 헤수스 신부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여관을 경영하고 있던 제노베파는 그곳에서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에서는 적색기를 환영하지 않았던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가톨릭 집안이라고 알려진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 사이에 단골 손님들이 뚝 끊겨졌다.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면서 이만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노베파는 에우세비아 수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 안심하세요. 더 잘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후에 제노베파는 이탈리아에서 돈 모스코의 시복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칼멘 모레노 수녀에게 말했다.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집에는 방마다 자리가 가득 차서 이제는 쉬고 싶어도 쉴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제는 에우세비아 수녀님께 가서 사람들을 좀 덜 오게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려무나 하고 말씀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제노베파는 덧붙였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저는 에우세비아 수녀님이 십자가를 어머니에게 내밀면서 여기에 친구하세요. 그러면 아주 편하게 주무시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잠이 드셨고 다음 날 아침까지 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에우세비아 수녀님을 믿으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럼 수녀님께 기도까지 한 걸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들은 다시 한바탕 웃었다. 그 뒤 칼멘 수녀는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시빌리아의 정세가 불안하여 심지어는 소년들까지도 신부나 수녀를 보면 땅에다 침을 뱉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을 만큼 어수선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원장 수녀님?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에우세비아 수녀님께서는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물론 작은 요리사는 스페인이 멀고 가까운 장래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러나 타당한 사람이 묻거나 더 큰 선을 위해서가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화나 모라는 발데르데 출신으로서 1929년 1월 31일 기숙학교 성당에서 청원소로 들어가는 착복식을 했다. 원장 수녀는 2월 21일 청원자가 사리아로 떠날 때 동반해 주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는 그녀에게 참된 성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6개월 동안 시험해 보라고 다시 발데르데로 보냈고 이 일은 에우세비아 수녀에게 맡겨졌다. 칼멘 수녀는 마음이 아팠다. 청원자는 언제나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에우세비아 수녀는 청원자를 안심시켜 주었다. 그녀와 청원자가 부엌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 원장 수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즉시 분명한 어조로 원장 수녀에게 말했다. 원장 수녀님, 하나는 항구할 거예요. 물론 하나는 항구했다. 내란 중에 심한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충실했다. 1930년 5월 24일 에우세비아 수녀는 수녀원 부엌 식탁에 앉아서 종신 서원을 할 수 있는 허락을 청하는 청원서를 확고한 신앙과 결실한 마음으로 썼다. 마드레 코비는 서원 수락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평의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 7월 25일 에우세비아 수녀는 10일간의 피정을 하고 장엄하게 종신 서원을 바라게 될 바르셀로나 사리아로 떠나기 위해 발베르데를 하직했다. 바야흐로 터지려는 떠들썩한 혁명의 소음이 드높았으나 그 어느 것도 그녀의 깊은 잠심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사리아에서는 벌써 그녀를 특별한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자매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있었지만 에우세비아 수녀는 하느님 안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어느 날 그 당시 웃어른이 훈화로 끝맺던 오후 오락시간에 마리아 세라 발레 수녀가 발베르데의 요리사를 초대하여 몇 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네, 수련장 수녀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수련자들 가운데는 큰 걸음을 내딛기 전에 진지하게 많은 준비를 했던 아가씨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십자가의 성요한, 성녀 데레사, 그리고 셀 수도 없으리만큼 많은 영적 스승들이 업적을 읽었다. 의심이 많은 그녀는 속으로 도대체 이 요리사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까 라고 중얼거렸다. 에우세비아 수녀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아가씨는 시간마저 잊어버릴 정도였다. 아주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그녀는 그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성체 조배할 시간이 훨씬 지났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에우세비아 수녀님의 말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삶과 육화된 사랑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 해는 새로운 복자 돈 보스코의 성대한 축일로 막을 내렸다. 식은 12월 17일에서 21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아주 성대한 행렬로 막을 내렸다. 이 축제는 정권이 바뀌기 이전에 가졌던 평온하고도 아름다운 마지막 축일이었다. 전례 행사를 위하여 SC 사위 기숙학교 합창단까지 초대되었다. 음악 선생인 코치타 사이레스 수녀는 그때의 추억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기회에 나는 에우세비아 수녀를 알게 되었고 그녀의 큰 덕과 희생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일을 끝내면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곤 했다. 그녀의 대화는 아주 영성적인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무척이나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는 어떤 학문이나 지식은 소유하지 못했어도 깊은 신학이 몸에 배어 있었다. 참으로 내겐 경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가장 탐복할 만한 것은 큰 희생정신과 자신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간장염인지 혹은 신장염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녀는 축일 전날 저녁에 심한 통증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도 새벽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어났다. 우리는 미사 후에 미소 띤 밝은 모습으로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부엌 일을 시작하는 그녀를 보았다.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도 자매들의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면서 3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썼고 아무에게도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았다. 우리는 에우세비아 수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또 다른 힌트를 알카린 아시온 수녀를 통해 다시 얻게 된다. 1929년 여름에 나는 요리사 에우세비아 수녀가 살고 있는 카미노의 발베르데에 있었는데 그때 이미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가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큰 희생 정신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때때로 그녀는 해소병 때문에 질식할 정도로 기침을 했지만 불평 하나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하였으며 도무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녀를 진찰한 의사는 그녀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과 아무 때나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일러주면서 이제껏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일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엔카르나시온 수녀는 발베르데에 2달간 머문 후에 다시 떠났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평온하게 자신의 임무로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그 당시 역 부군에 살고 있던 한 졸업생을 통해서 세 번째 힌트를 얻게 되었다.
어느 날 칼멘 모레노 수녀와 에우세비아 수녀가 시빌리아로부터 도착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이제 걷는 것이 아주 힘들었다. 마치 심장이 멈추는 것과도 같아서 칼멘 수녀가 그녀를 부축해 주어야만 했다. 1931년 4월 12일 스페인에서는 선거가 있었다. 사회공화당이 승리했다. 14일 알퐁소 13세는 프랑스로 떠났다. 이제 왕권도 무너지고 말았다. 발베르데에서도 환호의 표시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몇몇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돌로레스 홀레밍 여사는 수녀들의 힘을 북돋아 주려고 그들을 방문하러 갔다. 부인은 성당 맨 앞줄에 혼자 있는 에우세비아 수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거의 바닥에 닿을 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치 부인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뒤로 얼굴을 돌리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부인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다. 돌로레스, 나는 여기 이 감실 앞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을 돌로레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나는 갈바리오에서처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배웠어요. 그 십자가 밑에는 사람들이 가득한 들판이 있었어요. 내가 나의 용서이시며 자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주님의 옆구리 상처에서 피 한 방울이 죄인 위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은 회개였는지요. 그들은 묵묵히 조배했다. 부인은 왕권이든 공화당이든 에우세비아 수녀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죄인들의 회개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기쁜 듯이 말했다. 돌로레스, 이리 오세요. 밭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보여드리겠어요. 얼마 전에 나는 이제 우리는 기숙학교에서 강제로 내쫓길 테니까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었지요. 그런데 씨를 뿌려라, 그러면 거두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밭에 씨를 모두 뿌렸답니다. 보세요, 주님의 축복을. 이 채소, 이 소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보다 더 많은 소녀들이 계속해서 주일학교에 나왔다. 그들은 이와 같은 공기 속에서 비극을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어느 날 오후에 수녀들의 주위에 빙 둘러 앉았다. 이미 스페인 각지에서 격발하고 있는 혁명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물었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왕은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그녀는 아주 평범한 세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문에 대답했다. 네, 후안이라 불릴 거예요. 칼멘 수녀는 다가오는 5월의 행사에 일동을 초대했다. 소녀들은 약속하고 평화롭게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러나 평화는 없었다. 발베르데 기숙학교의 꽃들의 달, 첫 달의 편년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4월 12일부터 귀에 들리는 떠들썩한 소음 때문에 다소 불안스러웠지만 우리의 천상 어머니이신 도우미신 마리아께 큰 신뢰감을 가지고 꽃들의 달을 시작했다. 우리는 국가의 축제일인 이 5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특별 피정을 했다. 우리 집과 스페인 전체에 하느님의 축복을 비는 보속의 정신으로 하루 종일 대침묵을 지켰다. 불안은 명백했다. 여러 사람들, 특히 국립전화국에서 일하고 있는 모이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5월 11일 광구장 마드레 안나 코비 수녀는 전화로 원장 수녀를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빌리아로 불렀다. 칼멘 모레노 수녀는 12일 저녁에 돌아오려고 생각했으나 시빌리아의 혁명이 일어나 발포와 화재가 시작되었다. 편년사를 읽어보기로 하자. 원장 수녀님께서는 밤중에 몇몇 수도에 불이 붙는 것을 보시고는 우리 수녀원에도 똑같은 일이 닥칠까 염려되시어 첫 기차를 타고 돌아오셨다. 성 빈센트 기숙학교에 재학 중인 이곳 학생들과 함께
그들은 1시 30분에 도착했는데 무척 놀란 모습이었다. 칼멘 수녀는 울면서 도착했다. 프란치스카 로메로 여사와 호세파 도밍게스의 어머니는 길에서 그녀를 만났다. 원장 수녀님 웬일이세요? 하고 그들이 물었다. 수도원을 불태우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그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소식은 눈 깜짝할 사이 발데르다 전역에 퍼졌다. 편년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스페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모든 수도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하기 위하여 곧바로 성당으로 갔다. 기숙학교는 텅 비었다. 수녀들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나 에우세비아 수녀는 왜들 이렇게 근심에 쌓여 계시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편년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녁 내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국민들은 완전 무장을 했다. 수도자들의 기숙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둘러 떠났다. 23일 신학생들이 기차로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고 욕을 퍼붓기 위해 역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차가 속도를 늦추자 역 반대쪽으로 뛰어내린 젊은이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더 불리하게 된 것은 살레시오의 수녀들이었다. 편년사를 읽어보기로 하자. 격정과 분노로 충천한 그들은 우리 기숙사로 달려왔다. 그들은 문이나 창문을 향해 돌팔매질을 했다. 성한 유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요란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운동장을 지나 안전한 이웃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 집에서 시민경찰국에 전화했다. 경찰이 달려오자 시위자들은 흩어졌고 수녀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은 성당에서 새벽 2시까지 기도에 전념했다. 칼멘 모레노 원장 수녀는 끝까지 밤을 새웠다. 새벽에 서광이 비치자 협력자들, 졸업생들,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입을 옷을 가지고 왔으며 자기들의 집을 제공해 주었다. 남자 살레시오의 졸업생들은 마치 영웅들처럼 행동했다. 더욱더 불안한 소문이 들려왔으므로 그들은 성당이나 집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값나갈 것 같은 모든 물건들을 건지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본당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수녀원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성체를 본당으로 모셔간 뒤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옷을 벗고 각자 가정집으로 흩어져 갔다. 돌로레스 훌레밍은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저는 방 2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성상들을 몰래 운반했다. 에스페란자 누레스 부인은 도움이신 마리아의 성상을 용감하게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무도 성모상에 손대지 못할 거예요 라고 그녀는 강경하게 말했다. 칼멘 모레노 수녀와 에우세비아 수녀는 훌레밍이 집에 숨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둘씩 짝지어 다른 은인들의 집에 숨어 있었다. 헤수스 신부와 보자 신부는 아주 이른 새벽에 살레시오의 수녀들이나 십자가의 자매들 또는 다른 도시에 피신해온 수도자들에게 성체를 모셔다 주었다. 돌로레스는 손님 수녀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한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이제 성령의 충동 아래서 한 가지 일을 완수해야 할 순간에 놓여 있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헬리파 신부의 허락으로 자신의 생명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합치하여 하느님께 스페인과 온 세상의 형제들을 위하여 은총의 승리와 죄의 소멸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두운 주간의 나날은 더디게 흘러갔다. 17일 에우세비아 수녀는 이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집의 2층에 정해진 자기의 작은 방에 무릎을 꿇고 2 팔을 십자가를 벌린 채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제단 위에서 골고타의 거룩하신 순교자와 하나가 된 것이다. 저녁이 되었다. 모두가 성당에서 잠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이따를 위시한 비르투데스 보좌 신부, 그 밖의 모든 이들을 통해서 매일 슬픈 소식을 듣고 있었다. 큰 도시에서는 폭풍이 계속 일어나고 아직도 수도원들과 성당들이 불타고 있었다. 돌로레스 후레민 여사의 집으로 돌아가자 에우세비아 수녀를 위하여 마련된 2층의 작은 방문을 냅다 후려치는 강한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놀라 아주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올라가 보겠다고 허락을 청했지만 그들은 말렸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차게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청했다. 원장 수녀님, 가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손에 들고 가면 그를 이길 수 있어요. 원장 수녀가 허락하자 그녀는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계단을 급히 올라가 방문을 열었다. 즉시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물체가 긴 계단으로 떼굴떼굴 굴러떨어졌다. 그리고는 완전히 정적이 흘렀다. 달려나간 그들은 에우세비아 수녀가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악마는 그녀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순결하신 마리아여 라고 외칠 때 도망쳤다고 한다. 그때 일어났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칼멘 수녀가 후에 그 이야기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카리다드 수녀에게 모두 털어놓은 것으로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수녀들은 수녀원에서 나온 첫날 밤에 칼멘 수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이 가득한 기숙학교 상당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그녀는 중앙제대 위에 열려있는 관을 보았다. 관 속에는 한 자매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보고 싶어 했으며 소중한 기념물로 간직해두기 위하여 묵주나 메달 그 밖의 다른 물건들을 죽은 사람의 몸에 대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무덤은 영광스러우리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죽은 사람은 바로 에우세비아 수녀였다. 칼멘 수녀는 또다시 침묵했다. 수녀원으로 돌아왔을 때 에우세비아 수녀는 하느님께서 받아주시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편년사는 5월 19일 형편이 좀 나아졌으므로 주임 사제는 우리에게 기숙학교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셨다고 기록한다. 수도복을 몰래 숨겨두었던 사람이 다시 수도복을 가져왔다. 모든 학생들이 기숙학교로 돌아왔고 상례대로 3일 기도와 구의 성세와 영성체로 시작했다. 에우세비아 수녀는 해마다 하는 것처럼 아래 운동장 층계 옆 입구에 있는 그녀의 지도 구역에 서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두 소녀가 뒤늦게 큰 소리를 지르며 도착했다. 여러분, 그러면 못 써요. 에우세비아 수녀는 엄하게 말했다. 혁명의 기운을 마신 탓인지 두 아이는 그녀를 짓궂게 놀려댔다. 말하자면 그녀는 한낱 요리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웃음소리를 내면서 층계를 향하여 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층계에 다다른 그들은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맨 꼭대기 층계참에서 에우세비아 수녀가 웃음을 띠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레고리오 모이아는 이 작은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두 소녀는 며칠 동안 잠자코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도무지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에우세비아 수녀가 계단 꼭대기에 있을 수 없었다. 어느 오후 소녀들이 한 그룹이 아래 운동장 올리브 나무 그늘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에우세비아 수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노랗게 변했다. 나의 아버지께서 위독하세요. 지금 임종 중이세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라파엘은 말한다. 그리고 나서 수녀님께선 계속해서 명랑하게 우리에게 놀이를 시키셨다. 원장 수녀는 저녁에 전보를 받았다. 아고스티노 팔로미노의 죽음 소식이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에 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 평화롭게 잘 수 있도록. 이튿날 원장 수녀는 그녀를 불렀다. 에우세비아 수녀님. 네, 원장 수녀님, 벌써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요. 칼멘 수녀는 화나 여사에게 편지를 썼다. 주님 안에서 지극히 존경하옵는 분께 저는 큰 아픔을 느끼며 바깥 어른의 죽음을 따님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정녕 천사인 당신의 따님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로 제 일로 여겼습니다. 에우세비아 수녀도 며칠 후에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안배하신 일이니 그저 그분의 흠숭아울 뜻에 따르는 길밖에는 없겠지요. 불쌍한 과부 하나 제네스는 이제 의지할 곳 없는 혈혈 단신이 되었다. 둘째 부인이 죽자 세 번째 결혼을 한 사위 호세는 더 이상 클레멘테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노인과 어린 조카는 이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었다. 칼멘 수녀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에도의 편지에는 주애가 하나 따랐다. 카리다드 수녀님의 모친께서 당신께 25페세타세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칼멘 수녀는 에우세비아 수녀의 편지에다 자주 어떤 좋은 말을 추가하곤 했다. 화나가 보관한 단신을 읽어보기로 하자. 따님 에우세비아 수녀님과 함께 안부를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따님은 무척 착하여 저는 따님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서슴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주 기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클레멘티 또가 학교 공부를 놓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클레멘티 또를 좋은 곳에 보내드리도록 힘써 볼 테니까요. 혁명 후에 그 약속을 힘닿는 데까지 이행한 사람은 칼멘 모리노 수녀의 동생 파스 수녀였다. 그녀는 클레멘테를 살라망카에 있는 살레시오 남자 기숙학교에 넣었다.